5번입니다. 자, 동네 가게에서 한 개에 2,000원인 물건이 할인마트에서는 1,700원이라고 합니다. 그쵸. 이게 가게마다 좀 가격이 다른 애들이 있어요. 이때 할인마트에 다녀오는데 드는 왕복 교통비가 1,500원이라고 하네요. 이게 무조건 싸다고 또 좋은 게 아니라 이 교통비가 추가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을 몇 개 이상 사야지 할인마트에서 사는 것이 유리한지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은 이 유리하다는 표현부터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갑시다. 물건을 살 때 들어가는 돈이 발생하죠. 자, 구매하는 구매비가 당연히 적은 게 유리한 겁니다. 그죠? 돈이 작게 들어야 좋은 거야.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식을 물건을 살 때 들어가는 돈과 교통비까지 포함시켜서 전체 우리가 이제 소비하는 비용 요거 가지고 식을 적어줄 거예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자, 동네 마트, 동네 가게죠? 동네 가게에서 구매한다. 몇 개를? 그걸 몰라요. 미지수 x로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x개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2,000원짜리니까 2,000x 요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할인마트에서 사게 되면 물건값 말고 또 추가로 뭐가 들어가요? 교통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700x 더하기 요 x까지 곱해서 오케이 물건값 그 다음에 교통비 1,500원. 자, 요게 할인마트를 우리가 갔다 왔을 때 들어가는 총 비용이다 이거죠.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커야 되는 겁니까? 물건을 몇 개 이상 사야 할인마트에 사는 것이 유리하냐고 했으니 할인마트에 들어가는 비용이 작은 걸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부등식을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진 계산이죠 또? 그쵸? 넘어가면 300x 우변에는 1,500. 그러므로 300으로 나누면 x는 5보다 크다가 성립되고, 그럼 이 표현은 뭐냐? 5개 넘어서 초과죠, 초과. 6개부터는 할인마트의 금액이 작다. 그러므로 유리하다. 요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몇 개 이상? 6개 이상이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요것도 좋다고 5라고 적어버렸다가는, 그쵸? 5개가 되면 이게 동일한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유리하다는 문제를 성립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표현 요런 거 꼭 확인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아랫변의 길이가 10cm 그리고 높이가 7cm인 사다리꼴이 있는데 이 넓이가 56제곱cm 이상이 되려면 사다리꼴 윗변의 길이는 몇 cm 이상이어야 되는지 구하시오. 자, 도형 가지고 나오는 이제 보편적인 유형의 문제고요. 그럼 당연히 누구를 윗변의 길이를 x라고 세팅하고 출발하면 되겠죠. 넓이 구하는 방법이야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윗변과 아랫변의 길이를 더하고 높이를 곱한 다음에 나누기 2죠. 그쵸? 그래서 넓이에 관한 식, 자, 2분의 1 곱하기 윗변 x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가 얼마 이상? 56 이상. 56보다 크거나 같다. x만 정리하면 되겠죠? 당연히 양변에 2를 곱해서 분수를 날려줍니다. 그러면 너는 여기만 남을 거니까 양변에 2까지 곱해서 정리를 좀 해주면 7x 플러스 70이 될 거고요. 우변은 2를 곱해서 112가 되겠죠? 그러면 7x는 72양 시켜서 42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7로 나눠주시면 x는 6보다 크거나 같다 정리가 돼서 윗변의 길이는 6cm 이상이어야 된다. 정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A 지점에서 20km 떨어진 B 지점이 있는데, 자, 이게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간대요. 시속 12km 속도를 줬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전거가 고장이 났네요. 또 그죠? 그래갖고 걸어갔어요. 속도가 얼마로? 시속 4km로. 그랬더니 총 3시간 30분 이내로 도착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3시간이 걸렸는지 뭐 2시간이 걸렸는지까진 모르겠는데 일단 3시간 30분 이내로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자전거가 고장난 시점은 이 A 지점에서 몇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인지 구해봐.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일단 항상 이런 거리 속력 시간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그림으로 좀 도식화해주면 문제를 우리가 인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여기 그림을 좀 그려봅니다. 일단 여기 A 지점이 있고요. 여기가 B 지점입니다. 전체 얼마? 20km. 자, 그 상황에서 지금 자전거를 쭉 타고 가다가 빨간색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어딘지 몰라요. 여기서 갑자기 뭐 한 겁니까? 이 고장 난 거예요. 그래서 고장이 나서 그 다음부터는 뭐 했다는 겁니까? 걸어갔다 이거죠. 그쵸? 속도를 일단 줬어요. 여기 속도는 얼마입니까? 시속 12km. 그리고 도보로 갔을 때는 시속 4km. 그랬더니 토탈 이 시간이 모두 총 얼마 이내? 3시간 30분 이내로 걸렸다.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당연히 이 친구 총량을 주어진 건 시간이죠.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세워주면 된다 이거죠. 근데 시간은 뭐분의 뭡니까? 거리 속력 시간 요 관계를 보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쵸? 그래서 속력은 줬으니 거리를 나타낼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어디서 고장이 났는지 모르니까 각각의 길이 즉 거리를 몰라요. 요걸 우리가 미지수로 세팅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를 x 킬로미터로 놔주면 당연히 도보로 간 거리는 20에서 x를 뺀 20-x 킬로미터다.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식으로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에 대한 식이라는 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파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첫 번째 자전거를 타고 간 시간 12분의 x만큼이 걸렸을 거고 그 다음에 도보로 간 시간 4분의 20-x 이거다 이거죠. 그래서 둘이 합쳐주면 총 얼마 이내? 3시간 30분 이내. 자, 근데 반드시 해줄 거 뭐? 그쵸, 단위 통일. 활용 문제 풀 때 이제는 기본이 되어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단위는 반드시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시속, 시간에 대한 속도니까 당연히 소요 시간도 시간으로 통일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3시간 30분, 즉 3하고 2분의 1 얼마입니까? 2분의 7시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2분의 7보다 같다는 아니고 이내라고 했으니까 뭐가 돼야 돼요? 작거나 같다죠? 그렇죠? 작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식 써주면 완성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또 계산이죠. 양변에 얼마씩 곱할까요? 12씩 곱해야 계수로 만져줄 수 있죠. 그럼 너는 x가 될 거고요. 너는 약분해서 3만 남을 거니까 이렇게 20-x 그리고 12 곱하면 약분해서 6만 곱할 거니까 42가 이렇게 만들어지나요? 그럼 나머진 전개합니다. 그러면 x 자, 한 번에 하겠습니다. 3x를 빼주는 거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x 플러스 60이 될 거고요. 넘겨주면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18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 반드시 바꾸고 9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이 자전거로 간 거리가 9km 이상 이게 나오면 이 시간이 3시간 30분 이내로 나온다. 뭐 이런 결과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9km 이상 떨어진 곳이다. 그래서 9km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마지막 8번입니다. 10%의 소금물 200g에 이제 물을 넣어서 농도가 8% 이하가 되게 하려고 한다. 최소 몇 그램 물을 넣어야 하는지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문제는 물을 추가할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면 일단 이렇게 10% 농도의 200g 소금물이 있고 물을 추가해서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농도가
8% 이하가 되게끔 만들고 싶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당연히 이제 추가되는 물을 우리는 미지수 x로 잡아줘야 될 거고요. 그럼 당연히 이 친구는 농도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도는 어떻게 구하는 거죠? 소금물의 양 분의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비율에 곱하기 100만 해주면 요게 이제 퍼센트 표현 때문에 곱하기 100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농도를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일단 자 여기 전체 소금물은 물을 더 우리가 xg 추가로 넣었기 때문에 얼마가 될 거예요? 200 더하기 x만큼의 소금물이 만들어질 거고,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얼마냐? 이 안에 물을 아무리 넣어도요 소금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소금 자체는 여기 10%의 소금물 200g 안에 들어있는 소금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100분의 농도 곱하기 200. 자, 요 안에 들어있는 소금이 바로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됐든 저떻게 됐든 계속 소금의 양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곱하기 누구를 해주면 100을 해주면 자 이게 바로 지금 물 xg이 추가로 들어갔을 때에 해당되는 농도가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농도는 얼마? 8% 이하니까 8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요렇게 식 세워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나머지는 또 계산이죠. 양변에 자 누굴 곱해줍니까? 200 플러스 x를 곱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분자도 계산을 좀 먼저 해주면 여기는 약분해서 200 2 곱하면 20이죠. 그죠? 그래서 식 정리를 좀 해보면 20 곱하기 100 그리고 우변은 8 곱하기 200 플러스 x하고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전개해서 자 2000 그리고 이항합니다. 1600 좌변 우변은 8x 하고 요렇게 남겠죠. 그러므로 양변을 우리가 8로 나눠줘서 400을 8로 나누면 얼마예요? 50인가요? 오케이. 요렇게 해서 x는 50보다 크거나 같다 구할 수 있어서 최소 50g의 물을 넣어야 한다 하고 요렇게 작성해 주면 됩니다. 물론 식 작성을 할 때 이제 소금의 양에 대해서 식을 작성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 부등호 방향이 굉장히 좀 헷갈릴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 문제 이런 유형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바로 그냥 농도로 우리가 식 작성하는 것이 좋다라고 선생님이 추천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8번까지 대표 예제 문제 풀어봤습니다.